엄마, 그 사람은 날 죽이려 했어요. 식물인간이었던 딸이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서방이? 딸아이의 시댁에서는 사고 이후에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사부인은 오지 마세요. 아픈 딸의 손 한번 잡아보려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그 한마디, 그건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미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평생 작은 식당을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애썼죠. 왜냐고요? 딸 하나 잘 키우려고요.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간 지 3년 만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에 치여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늘과 땅에 수천 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엔 시댁에서 제가 병원에 못 오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오지 마세요. 병원비도 우리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을 보러 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검사하는 날이라서,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에서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몰래 병원에 갔을 때 봤습니다. 딸 몸에 이상한 멍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속이 불편했지만 믿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딸이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날 죽이려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서방이?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난 죽을 뻔했어요. 그들은 날 살리려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없애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너무 믿었구나. 딸은 살아남았지만 오히려 시댁은 간병을 핑계 삼아 딸아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누군가 죽이려 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위는 착한 사람이야. 시댁도 번듯한 집안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했잖아. 왜 딸을 못 보게 했을까? 하지만 딸의 눈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자세히 봤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던 멍들. 이제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팔뚝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 목 주변에 줄 같은 자국, 허벅지에 둥근 상처들. 은정아, 이게 정말 사고 때문이야?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들이 한 거예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랬어? 시어머니요. 그리고 남편도.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맞고 살았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맞고 살았다고? 왜 말 안 했어? 왜 참았어?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딸을 살피지 못했구나. 딸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우리 덕에 먹고 산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식으로 내 딸을 대했다고? 그래서 참았어요, 엄마. 어차피 제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의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친정에 올 때마다 엄마, 시댁이 바빠서 금방 가야 해요. 엄마, 음식 싸가면 안 된대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엄마, 자주 못 와요. 시댁에서 좋게 안 봐서. 그때는 며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딸은 도망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왜 몰랐을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 그런데 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뭘 했냐고. 가난뱅이 딸이 건방지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못한다고 옷걸이를 저한테 던졌어요. 청소도 엉망이라고 발로 찼어요. 밥도 맛없다고 그릇을 던지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건방지다고. 친정이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이혼하면 고생하시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 딸이 나 때문에 참았다고? 은정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엄마는 네가 중요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고 전날 밤에 들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랑 통화하는 걸.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보험금 얘기였어요. 나만 죽으면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딸을 죽이려 했다는 거야?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트럭 운전사라고.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치려고 했어요. 가방도 싸고 엄마께 전화하려고 했는데 박서방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방에 가둬놨어요. 다음 날까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갔는데 트럭이 기다린 것처럼 저한테 달려왔어요. 어디에서? 집 앞 골목에서요.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딸은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엄마, 그 트럭.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를 보고 그냥 들이받았어요. 일부러.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개 같은 놈들이 내 딸을. 확실해? 정말 확실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다 기억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댁이 왜 그렇게 딸을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은정아, 그럼 시댁에서는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병원에서 감시한 것도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봐서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엄마, 더 무서운 건 제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의사한테 그렇게 부탁했대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조용히 놔두라고. 저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딸이 왜 깨어나지 못했는지.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요. 면회도 제안하고 저를 조용히 놔뒀어요. 그런데 딸은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1년 동안 누워서 시어머니가 제 귓속말로 그랬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보험금만 나오면 된다고. 저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남편도 그랬어요. 다른 여자 얘기도 했어요. 저만 없으면 결혼할 거라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에 버텼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더 중요한 건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였습니다. 아직도 딸아이 시댁에서는 모르잖아요. 딸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만약 알게 되면 또 딸을 해칠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부인, 이제 은정이는 제가 좀 돌보겠습니다. 은정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딸의 시어머니가 찡그렸습니다. 아직 일러요. 우리가 계속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니까 우리가 돌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환자가 많이 회복됐으니 집에서 요양하는 게 좋겠네요. 다만 편안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딸아이의 시댁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딸을 친정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정상적이라면 좋아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아쉬워할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사위와 딸아이의 시댁은 얼마나 더 깊은 거짓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딸을 친정으로 데려온 지 일주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되는 남편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많이 좋아졌네. 하지만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을 떨더라고요. 왜 떨어? 남편이 왔는데.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직 많이 놀라는 것 같네요. 집에서 천천히 쉬게 해주세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사위가 딸한테 다가가려 하자 딸이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왜 그래? 사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직 놀라는 모양이야. 저는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박서방,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사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딸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친정에 있고 싶어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집이 어디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친정이 집이 아니야. 시댁이 집이지. 그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박서방, 조금만 더 있게 해주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더. 그 다음엔 무조건 데려갈 거예요. 사위가 나간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박서방 믿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아직 포기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를 없애는 거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계속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딸이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에요.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엄마.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밤에 문 앞까지 와서 서 있더라고요. 딸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얘기였어요. 송 사장님, 그거 아세요? 미용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뭐요? 은정이 남편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어쨌다고요? 다른 여자랑 다니던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요즘 계속 어떤 여자랑 손잡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 다 봤어요. 언제부터요? 작년 이맘때부터예요. 그때 은정이 사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딸이 1년 동안 죽다 살다 했는데 어떤 여자예요? 젊은 여자더라고요. 아마 20대 후반? 저는 주먹이 떨렸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녀요. 식당에서도 보고 모텔 앞에서도 봤어요. 집에 와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서방한테 다른 여자가 있대? 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언제부터 알았어? 사고 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딸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더 괴롭혔어요. 빨리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도 걱정하실 거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엄마, 그 여자가 임신했대요. 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박서방은 그래서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저만 없으면 바로 재혼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며칠 후 사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장모님,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은정이가 이렇게 된 이상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은정이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잖아요. 저도 인생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이 개 같은 놈아. 장모님,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람이야? 사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된 이상, 현실적으로 네가 내 딸을 죽이려 했잖아.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금세 뻔뻔해졌습니다. 뭔 소리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이 개새끼야. 내 딸이 다 기억하거든.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휴, 장모님. 사고 후유증으로 헛소리하는 거죠. 헛소리? 그럼 트럭 운전사는? 응, 네 아버지 친구 맞지? 사위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다 안다. 이놈아. 보험금 때문에 내 딸을 죽이려 했지. 사위가 갑자기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장모님,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조심하라고 해? 괜히 이상한 소리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딸이 제 뒤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사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어 봤자 소용없어요. 결국은 우리 집으로 와야 해요. 절대 안 보내. 내가 죽어도 안 보내. 사위는 이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는 남편이 권리가 있거든요. 이혼 안 하면 강제로라도 데려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은 진짜 악마구나. 사위가 나간 후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런데 그날 밤, 집 주변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대놓고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딸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정아, 우리 도망갈까?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멀리.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엄마. 그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알려야 해요. 딸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누가 올까요? 딸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에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위가 협박한 게 벌써 시작된 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박인환 씨였습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인환 씨는 제 식당 단골 손님이셨어요. 10년 넘게 매일 같이 오셨죠. 평소에는 과묵하셨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인환 씨가 주위를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누님, 딸이 위험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위 집안 말입니다. 인환 씨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인환 씨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집안 때문에 당했어요. 10년 전에요. 박인환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집안과 사업했거든요.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그 집 아버지가 박선동 씨죠?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땅을 사서 개발하면 큰 돈 번다고. 인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젊었거든요.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래서요? 사기였습니다. 애초에 개발 계획 자체가 거짓이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했는데 인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 길로 술만 마시다가 간경화로 죽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인환 씨가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 집안의 모든 불법 거래 증거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몰래 조사했어요. 아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서류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차명 계좌만 20개가 넘어요. 모두 그 집 아버지, 박선동 명의로 만든 거예요. 차명 계좌가 뭐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에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인환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위조 문서들이고, 이건 뇌물 주고받은 기록이에요. 박선동 씨가 술 먹고 자랑했거든요. 공무원들도 다 자기 사람이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집안이 이렇게 깊이 썩어 있었다니. 누님, 이것만으로도 그 집안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인환 씨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검찰에 이걸 넘기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인환 씨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누님, 사실 이것도 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집 아들이 자기 아버지 박선동이랑 통화한 거예요. 그 집 며느리 사고 내기 전날 밤에. 그 집 며느리면 내 딸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제가 그 집 앞에서 밤마다 지켜봤거든요. 언젠가는 꼬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환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실행하죠. 트럭은 준비됐고. 바깥 사돈 박선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집 다시 살아난다. 깔끔하게 처리해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잖아요. 딸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인원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늦었다. 미안하구나. 그런데 인원 씨가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누님, 저 혼자서는 못해요. 함께 싸워주세요. 저야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또 뭘 할지 몰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위가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보험사에 신고해야 해요. 사고가 조작된 거라고 인원 씨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에 이 자료들을 넘기고 언론에도 제보하는 거예요. 언론에도요? 네, 그래야 확실해요. 이런 놈들은 여론의 힘으로 눌러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딸이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인원 씨가 기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님.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대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인원 씨가 말했습니다. 보험사부터 가는 게 좋겠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딸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도 직접 증언할게요. 무서워도 끝까지 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위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죠? 인원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뒷골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인원 씨를 새롭게 봤습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아저씨,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인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도 누가 도와줬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좋은 분도 있구나. 누님 늦었지만 이번만은 제대로 해봅시다. 저는 인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해봐요. 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네가 내 딸인데 뭔 소리야? 인원 씨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울 동지가 생겼구나. 하지만 인원 씨가 경고했습니다. 누님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집안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요. 경찰이나 공무원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각오는 했어요. 인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네, 함께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다음 날 새벽 6시 인원 씨가 뒷골목으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누님 준비됐어요? 네, 가요. 딸도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저도 끝까지 할게요.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감시하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험 사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험 사기라고요? 네, 제 사고가 고의였어요. 남편이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어요. 담당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인환 씨가 녹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사위와 그놈 아버지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실행하자.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집 다시 산다. 담당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완전한 증거네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도 당연히 취소하고요.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검찰청이었습니다. 인환 씨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모두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사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차명 계좌만 해도 탈세 혐의가 성립하고 위조 문서는 문서 위조죄, 뇌물은 뇌물수수죄까지. 그럼 수사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진술해 주시겠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딸은 2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시댁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살인 계획까지 모두 다.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의자들 소환할 준비를 하세요. 저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알 바 아니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뭔 짓을 한 거야? 딸이 떨면서도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너랑 네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신고했어요. 보험회사와 검찰에.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 뭘 한 거야? 미쳤어? 정말 미쳤어? 사위가 갑자기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가서 취소해. 아야, 나요.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사위를 밀어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장모도 한패네. 좋아, 전부 다 끝장내주겠어. 사위가 협박했습니다. 내일까지 취소 안 하면 너희 둘 다 가만 안 둬. 그리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사고는 한 번 더 날 수 있거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딸을 해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인환 씨가 나섰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누구세요? 상관없는 아저씨는 꺼져요. 인환 씨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됐어. 협박죄도 추가다, 개놈아. 사위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검찰에 이것도 넘길 거야. 너 이제 진짜 끝났다. 사위가 화가 나서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환 씨가 더 빨랐어요. 때려봐라.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 결국 사위는 욕만 하고 갔습니다. 좋아, 기다려. 다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날 밤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취소 안 하면 죽여버린다. 3시에 또 전화. 불도 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어. 4시에 또 늙은 것들부터 처리할까? 저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은 벌벌 떨었고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영 끝이니까.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동과 아들 박현수, 그리고 박현수 어머니 김정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거다. 저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검사님이 자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절대 이길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왜곡됐습니다. 모든 게 망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님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실행하자. 보험금만 나오면 끝이다.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100% 원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명계좌 증거들, 위조 문서들, 뇌물수수 증거들,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겁만 주려고 한 거였어.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 혼자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환 씨가 또 다른 증거를 내놨습니다. 사위가 보험회사에 여러 번 문의한 기록이에요. 사망보험금이 언제 나오는지 보험회사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너무 자주 물어봐서 이상했어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모든 증거가 사위의 범행을 가리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현수, 살인 미수죄로 징역 7년. 피고인 박선동, 사기죄, 탈세죄로 징역 5년. 피고인 김정희, 공범으로 징역 3년.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인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한이 풀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딸이 물어봤습니다. 뭐 하긴 다시 식당이지. 너도 함께 도와주고. 네, 엄마와 함께 할게요. 인환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갈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송 사장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용기가 아니에요. 엄마니까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진실은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못 이길 게 없더라고요. 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네가 내 딸인데. 박인환 씨도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매일 식당에 와서 도와주세요. 아저씨도 고마워요. 아저씨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은정아, 아저씨도 고맙다. 너희 덕에 살맛이 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늦음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저처럼 평범한 식당 아줌마도 딸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